이번에는 교과서 82, 83페이지. 이 당시 이제 중세 서유럽 사회의 기본 바탕을 이루던 봉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봉건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배웠었는데 언제 배웠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 문명 배울 때 이제 주나라가 지방을 통치하던 제도를 우리가 이제 봉건제라고 했었죠. 그 봉건제는 우리가 이제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왕이 자신의 친족들에게 지방의 땅들을 나누어 주고 여기를 이제 독자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게 우리가 봉건제, 주나라의 봉건제였어요. 바로 그러한 봉건제가 이러한 봉건제가 유럽 사회, 이 당시 중세 서유럽 사회에서도 이제 봉건 사회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각각의 다른 특징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봉건 사회가 먼저 우리가 이 당시 등장했었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9세기 이 당시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거.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러한 혼란한 서유럽 사회를 약간 조금 이제 안정시키고 통합시켰던 게 바로 그 당시 이제 강력한 하나의 나라였던 프랑크 왕국이었었는데, 이 프랑크 왕국이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듯이 서, 중, 동 이러한 세 개의 프랑크 왕국으로 분열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다 보니까 중세 그 당시 서유럽 사회를 잡아주던, 하나로 모아주던, 통합해주던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점차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다른 이민족들의 침입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당시 북유럽 쪽에 있던 노르만족, 마자르족, 그 다음 다른 이슬람 세력들의 침입, 이렇게 이제 중세 서유럽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다른 민족의 침입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사회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해요. 더욱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무법지대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 유력자들, 우리가 보통 이제 제후라고 하는 이러한 지방의 유력자들, 지방에 있는 기사들, 또 지방에 있는 농민들 다 역시 이제 나를 지켜줄, 한마디로 이제 테두리, 나를 지켜줄 왕, 나를 지켜줄 황제, 나를 지켜줄 나라가 사라지다 보니까 각자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유력자들은 나의 목숨, 내 재산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성을 쌓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무장을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싸움을 잘하던, 전투를 잘하던 기사들을 자신의 신하로서 모으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 계급이 형성이 되는 모습을 띠게 돼요. 즉, 그래서 등장 배경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고 이민족이 침입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방의 유력자들이 성을 쌓고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사 계급들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방의 유력자들, 보통 이제 제후들과 그 밑에 이제 기사들이 이제 서로 주종관계, 주종제도를 통해서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주종제도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주종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토지라고 하는 걸 매개체로 한 주군과 봉신, 주인과 신하, 임금과 신하와 같은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주종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맺은 주종제도에서는 주군과 봉신 각각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주군부터 먼저 살펴보면, 주군은 기사계층을 자신의 봉신으로 삼고 이들에게 토지, 봉토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나라의 봉건제 역시 제후들한테 토지를 줬듯이, 또 제후들은 그 밑에 대부들에게 토지를 줬듯이 여기서도 이제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군은 기사를 봉신으로 삼고 이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그 당시에는 이 토지를 봉토라고도 불렀었는데, 토지를 제공을 하고 자신의 신하가 된 이러한 기사들을, 봉신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즉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먹여 살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제 봉신들은 자기보다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강한 기사라든가 자기보다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군으로 삼고, 이러한 주군들에게 토지를 받고 그 대가로서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경제적 어떤 군사적으로 봉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군 이렇게 이제 주군과 봉신 사이에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로서 이들은 이제 토지를 매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군이 자신의 신하가 된 봉신들한테 토지를 주면서 토지를 매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군은 이렇게 토지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봉신들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되는 후 봉신들은 주군으로부터 토지를 받고 그와 함께 주군에게 충성을 하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열심히 일할 봉사할 약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주정제도의 우리가 특징이라고 보면은 쌍무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어요. 쌍무적, 주군과 봉신, 쌍방향 간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쌍무적, 쌍방향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쌍무적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 쌍무적 계약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약관계다 보니까 만약 한쪽에서 의무 수행을 안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 안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주종관계는 바로 깨져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적,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계약관계다라고 해서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봉건사회에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뭐 이러한 모습들은 이러한 주종제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봉건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모습은 바로 이 장원제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봉신들이 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우리가 앞에서 뭐 봉토라고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또 장원이라고도 불러죠. 대토지, 넓은 토지를 좀 장원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받은 토지를 이제 장원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 장원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장원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봉신들이 이 장원의 주인, 장원의 영주가 되어서 장원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주군의 어떤 특징, 주군의 어떤 간섭이라던가 지배라던가 통제라던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봉신들은 자기가 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는 완전히 이제 내가 독자적으로, 내 자율적으로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주인, 영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의 주인, 영주. 즉 봉신들이 장원의 영주가 되어서 장원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고 주군의 어떠한 간섭 없이, 그러면서 이제 장원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우리가 대다수가 농노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농노에 대해서는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장원은 일단은 경작지, 즉 농사 짓는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경작지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민 보유지와 영주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주, 직영지, 이렇게 농민 보유지, 영주, 직영지로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장원은 일단은 농민들이 농사지을, 이 농노들이 농사를 지을 경작지, 농민 보유지와 영주, 직영지, 이렇게 경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뭐 땔감도 구하고, 또 뭐 가축들이 이제 풀 뜯어 먹고 이러한 곳을 이제 우리가 목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산림이라고 해서 산림. 그 당시 이제 숲,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는 요 숲과 같은 곳을 산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농노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촌락,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 장원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당시 여기에 살아가는 농민들을 왜 농노라고 부르냐? 자유농민, 자영농민의 성격과 노예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노라고 부르게 돼요. 일반적인 자유농민의 성격과 노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개인 재산, 내 땅, 뭐 내 집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개인 재산도 가질 수 있고 결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자유농민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그와 반면에 이제 영주에게 영주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또 2에서 4일, 한 일주일에서 한 절반 정도는 영주 직영지에서 일하면서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이러한 이제 노예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함께 이제 각종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장원에 있는 많은 시설들을 이용할 때 이용료, 돈도 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노들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일반 자유농민의 성격과 노예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농노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봉건사회라고 하는 것은 앞서 봤던 우리가 주종제도와 장원제도들로서 이루어져 있으면서 각각의 결국에는 지방들은 그 지방의 토지를 받은 기사들이 이제 영주가 되어서 장원의 영주가 되어서 요 지방을 독자적으로 주군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방의 권력이 분산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중앙의 어떤 왕이라든가 황제라든가 이들이 모든 토지를 다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권력을 하나로 딱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방의 여러 토지들은 각각 제후라든가 기사들한테 나누어지면서 이들이 상위 어떤 주군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권력이 지방에 분산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봉건사회는 지방 분권적인 봉건사회, 봉건제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 82, 83페이지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 82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장원의 모습, 장원제를 쭉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게 돼. 가운데 보면 이제 영주의 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리의리한 멋있는 영주가 살고 있는 성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영주가 살면서 요 장원을 통제하게 되고, 영주의 성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경작지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농사짓는 땅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촌락이라고 해서 이제 농노들이 살아가는 마을 촌락이 있고, 촌락 왼쪽에 보면은 방앗간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장원에 있는 시설 같은 거예요. 이러한 시설들을 농노가 이용하면은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농노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농노들의 여러 생활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가장 왼쪽부터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영주에게 결혼 허락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 가서 혼인 성사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당시 이제 농노들이 결혼은 가능하기는 한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주들의 조금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마음대로 이사할 수도 없고 평생 영주에게 노동과 세금을 바쳐야 된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렇죠,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세금도 내야 되고 영주 직영지에서 일해야 된다. 이러한 농노들의 생활을 보이고 있고, 그 옆에 본 이야기를 보면은 그래도 조그마한 집이라도 있고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 다행이다. 그래도 조그마한 집, 개인 재산도 가질 수 있고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농노의 어떤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교과서 83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봉건사회의 어떤 구조의 모습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봉건사회의 구조는 이렇게 이제 상위 주군과 그 밑에 있는 세력이 약한 봉신들이 주종제도를 통해서 상하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왕과 그 밑에 제후, 성직자들은 이들 역시 이제 주종제도를 통해서 주군과 봉신이 되면서 주군이 토지를 주고, 그와 반면에 이제 봉신들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것을 서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제후들 역시 이제 자기보다 세력이 약한 기사들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밑에 이제 기사도 자기보다 세력이 약한 기사들과 또다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중첩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제후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러한 장원의 영주들은 농노들을 지배,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노들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기사들, 제후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그 대신에 이들은 장원의 영주들, 기사들에게 그렇죠, 노동력과 세금 납부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봉건사회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해요.